주요 인사들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잊혀지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의 조작으로 바뀌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천안함 장병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도발 등 각종 대남 도발의 배우로 알려져 있는 북한 김영철. 그가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땅을 밟습니다. 평화올림픽이라며 북한 인사들을 대거 참석시킨 평창올림픽의 폐막식에 참여한 겁니다. 이후 김영철은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대놓고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김영철이요. 저는 이때 다시 한번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제 나름의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와 다른 생존 장병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잠 못 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술도 참 많이 마셨고 나쁜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전우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괴의 원수가 정부의 초대를 받고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될 것 같아 버티고 또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합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비롯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서 생명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는 날.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이 기념식에 불참한 건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대통령은 기념식에 불참했고 총선을 앞둔 2020년 기념식에는 참석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천안함 지우기.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을 기리는 말들은 사라졌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교과서 등에서도 천안함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문화예술계에서는 국제합동조사단의 결론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몇 년 전 들끓었던 음모론을 새로운 내용이라도 되는 양 재탕하며 방송을 만들고 영화를 만듭니다. 한편 군에서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해 불편해했습니다. 천안함 출신이 배를 타면 재수 없다며 가까이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존 장병 중 국가 유공자 인정을 받은 건 지난 11년 동안 34명 중 12명밖에 안 됩니다. 폭침 사건은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진 특정 여론의 공격과 마녀 사냥에 의해 수많은 장병들이 PTSD를 비롯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행여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신과 진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그런 진료 기록이 없으니 유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